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준비하는 거라서 PPT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PPT 드리려고 했는데, PPT를 화면으로 켜는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6단원입니다. 교과서는 222쪽입니다. 왠지 이렇게 해서 222쪽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222쪽에 보시면 학습 목표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보고 가려고 해요. 왜냐니까, 이 단원을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알고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단어를 다 배우고 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런 행동들, 이런 능력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요것들을 가져가야 되는구나에 초점을 두고 단원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태도를 지닌다고 했는데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일까? 여러분들 시 잘 쓰시죠, 사실. 선생님은 시 쓰는 게 취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교육 관련 잡지에 선생님 시를 실어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인스타그램에 짧게 짧게 시를 써서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문적인 시인인가요? 뭐 언젠가 전문적인 시인이 되고 시집을 내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시집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문적인 시인은 아니죠. 그죠? 꿈꿀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문학 활동을 생활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소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수필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시를 쓰고 싶을 때 시를 쓸 수 있게, 그리고 소설을 쓰고 싶을 때 소설을 쓸 수 있게, 이것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고 또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는 가운데서 사실 우리 주변에 문학 작품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시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수필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영우 좋아하시죠? 선생님이 우영우를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작사에서 만든 빅마우스라는 드라마 요즘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화수목금인가요? 수목금토인가요? 네, 사실 제가 본방을 잘 지켜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어쨌든 선생님이 월요일, 화요일 정도를 빼고는 행복하게 드라마 속에 빠져 살고 있는데요. 이런 드라마를 볼 때도 사실은 우리가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세계를 엿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천재인 친구들이 정말 흔하지 않죠. 그리고 그 친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회 속에 녹아드는 것도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이고 필요하고 당연해야 되는 사회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행동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하지 않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해서 이런 세계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주체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권무술수 권민우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봄날의 일산 최수연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준호라는 캐릭터가 나오고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 우영우를 보면서 누군가는 아 정말 귀엽다라고 넘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영우의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영우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혹자 혹은 그런 인물,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작품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만의 관점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해석, 평가,
그래서 이렇게 문학 활동들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체적인 관점은 우리 학교 김효석 선생님이 우영우 너무너무 귀엽대. 그러니까 우영우는 귀여워 하고 외우시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만의 독자적이기만 한 관점도 조금은 지양하셔야 돼요. 작품 안에 있는 근거들, 원인이나 결과들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품들을 해석하시고 평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아까 문학적 활동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담겨 있는 혹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야 몰라 싫어 나는 저거 정말 듣지도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이거는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들을 쓰실 수가 있도록 함께 단원들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진행해 보기로 합시다. 자, 우주인이라는 시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볼 때 나만의 근거, 그리고 이 작품 안의 근거를 찾아서 나만의 해석들을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보면서 소설,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필이면이라는 수필을 가지고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내 경험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다,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글들을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24페이지고요. 우주인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네, 우주인이라는 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오세요. 우주인 김기태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걷지만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기댈 무게가 없다는 것은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발자국이 보고 싶다. 뒤꿈치에서 퉁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삐뚤한 길이 보고 싶다. 우주의 공간이에요. 그죠? 네. 무중력 상태에서의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삶들을 보면서 성찰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식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시의 전후 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힘들다. 왜냐하면 기댈 무게도 없고 걸어온 만큼의 거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얼마나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혼란스러운 그죠? 음, 맴돌고 있거나 뱅뱅 돌거나 어디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그럴지도 모른다. 나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뒤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자기가 걸어온 삐뚤삐뚤한 긴 길이 보고 싶대요. 발걸음의 힘찬 울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이기 때문에 자유시 되겠고요. 현대시는 정형적으로 적혀 있는 운율들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내재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징적이에요. 이런 우주 공간이 정말 우주 공간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진로를 정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서 뭐 세특이니 뭐니 이러면서 열심히 고민해서 가지만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고민하신 친구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때까지 17년 동안 걸어왔던 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댈 곳도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나는 맴돌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 흔적들을 보겠다,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지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시 안의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225쪽에 있는 시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책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갈게요.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무중력 상태에 있죠. 허공이고요. 아무렇게나 발이 푹푹 빠지고 있어요. 무중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공에서 허우적 이렇게 예쁘게 또박또박 걷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우적 발을 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갯벌 가보셨어요? 아, 선생님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영상, 예능 이런 데 보니까 걷는 거 너무너무 허우적거려서 힘들어 보이죠?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기댈 무게가 없이 혼자서 걸어온 만큼의 거리도 없이 심지어 늪과는 갯벌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자,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를 밑에 있는 기댈 무게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과 도치를 시켜놨어요. 사실은 원래 이 문장을 보려면 기댈 무게가 없고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는 것은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문장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원인 다음에 결과가 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와 원인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치 사용하고 있고요. 3행의 이유로 4행과 5행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년 정리하고 갈게요. 우주 공간에서 허우적 거리. 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연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생각해요.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똑같은 문장의 종결 방식을 사용했어요. 는지 모른다.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습니다. 운율감 형성하는 첫 번째, 넘어졌는지 모른다.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까지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또 있어요. 읽어가면서 짚어드릴게요.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에 끌려. 인력은 밑에 보니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해요. 끌어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 끌인자 쓰고 있거든요. 해서 인력에 끌려서 어느 주위를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찾았어요. 이연에서 1행, 2행, 4행에서 뭐는지 모른다. 혹은 있는지도 모른다를 통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곳만 뱅뱅 돌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나씨, 이 화자, 나씨는요. 나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처지이죠. 왜요?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발자국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무게도 없어요. 왜요? 중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죠? 쓰러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위치를 모르겠어. 내가 맴돌고 있는 건지도 몰라. 계속해서 어느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나의 상황을 몰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3년입니다. 발자국. 발자국이 보고 싶다. 여기서 발자국은 누가 만들어요? 걷는 사람이 만들겠죠? 선생님 방금, 선생님 내 고양이가 물그릇을 엎어가지고, 네, 물그릇을 치우고 수업 전에 왔는데, 고양이가 물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이 조그만 고양이가. 그래서 온 바닥에 고양이 발자국이 찍혔어요. 누가 찍었어요? 고양이가 찍었죠. 누가 걸어갔나요? 고양이가 걸어갔어요. 고양이의 흔적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흔적이 보고 싶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우주 공간에서는 자신의 발자국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서 내가 자신이 얼마만큼 걸어왔는지 이 흔적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가 싶어요. 뒤꿈치에서 퉁겨 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걷다 보면은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런 내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왜? 왜 못 들어요? 무중력 상태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걸어오는 것에 대한 어, 힘찬 울리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뭔가가 싶대요.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빼뚤한 그 길이 보고 싶대요. 발자국도 그렇고요. 울림도 그렇고요. 삐뚤삐뚤한 길도 그렇고요. 이 화자가 걸어오게 된 흔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흔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요 3년 전체에서 이 흔적들이 보고 싶다라고 3번 반복하고 있어요.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해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두 번째 장치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해서 3년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화자는 나가 걸어온 길을 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 길을 보고 싶다라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로 잡고 갈 수가 있는데요. 일상에 매몰된 무감각한 존재인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기도 해요. 왜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이 일상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성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지금 상황이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적 자세가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 시작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내 발자국이 보고 싶어. 이전까지는 못 봤지만. 그리고 나 내 발자국에 내 발걸음에 힘찬 울림을 듣고 싶어.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삐뚤한 그 길, 삐뚤삐뚤할지라도 그 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이전까지는 보고 있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보겠다라는 이야기로 의지적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에 나타난 화제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1년에서 보니까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 여러 번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리만 맴돌고 있어요. 한 곳만 뱅뱅 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화자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화자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첫 번째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발자국이 남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화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느냐?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다. 그죠? 그리고 일상에 갇혀있는
자신에 대한 성찰적인 자세가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원이란 시집에 나와 있는 우주인이라는 김기택 시인의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227쪽에 제재 한눈에 보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눈으로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이 작품의 내용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짝과 함께 나중에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질문 세 가지만 만들고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하고 만들어 보세요. 네. 어, 질문 만들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228쪽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학생이 이 시를 함께 감상하며 나눈 대화이다. 이 시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보자. 은민이랑 주어가 나옵니다. 1년에 대한 이야기죠. 화자는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땡땡이가 없는 우주 공간이어서 몸이 떠있기 때문이겠지? 주어가 맞아. 그래서 기댈 무기가 없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 걸어도 그만큼의 거리를 이동하지 못했다는 것 같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무게가 없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 빈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중력 되겠죠. 2연 볼게요. 화자는 그동안 여러 번 넘어졌는지도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어느 한 곳만 뱅뱅 돌고도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야기예요. 발호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으로 보아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비슷한 말 세 번이나 반복했던 거 짚고 갔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른다 되겠죠. 그죠? 3년 볼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바로 나왔고요. 걸어온 흔적을 본다면 어떤 상황인지 걸어온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뒤꿈치에서 퉁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는 것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 그쵸. 걸으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뚜북, 뚜북 소리 나려면 뭔가 받쳐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화자는 허우적거리면서도 내디뎠던 그 걸어온 흔적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 이제까지 걸어온 어떤 길을 말이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이 이야기는 3년의 내용들을 한 번 더 훑어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도 같아요. 뭔가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걸어온 흔적을 본다면 이란 얘기를 가지고 보려면 발자국과 길고 삐뚤빼뚤한 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적절할까요? 그죠? 아니 뭐 길일 수도 있지만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은민이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까지 걸어온 땡땡 길을 말이지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에 길고 삐뚤삐뚤한을 넣는 게 더 적절해 보이니까요. 위에는 발자국을 쓰는 걸로 하는 것들까 싶습니다. 네. 네, 발자국으로 할게요. 주호. 발걸음에 힘찬 울림이 들리려면 허공에서 막 이렇게 걸으면 소리 안 나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탁자를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무게가 탁자의 무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울림을 가능하게 하는 기댈 무게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 한눈에 보기에서도 그렇고 시 정리하면서도 그렇고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소막 정리하고 갔었거든요. 바로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화자의 상황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되겠네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얘가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원해요?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걸어온 흔적, 발자국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발자국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이론적인 부분 조금 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문학활동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건가? 그 과정을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따로 필기는 없는데 다음 시간부터 꼭 PPT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태블릿 활용해가지고 적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학 작품의 주체적인 감상 방법은 그죠? 먼저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작품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소망을 가지는구나. 이런 것. 그리고 비슷한 다양한 사례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우주인이라는 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반성적인 성찰이 드러났다라는 포인트가 생기게 됐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천양희 시인님이 계세요. 천양희 의 쓰시는 천양의 시인의 단추를 채우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단추를 채우면서. 그런 시를 보시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뭐 또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화자의 의지. 나 이제 내 발자국 보고 싶어. 나 이제 내 발자국 소리 듣고 싶어. 내 길고 삐뚤삐뚤한 길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보겠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윤동주 시인의 유명하죠.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입니다. 서시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 작품 안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이랬는지도 모르고 뭐 돌고 있는지도 모르고 공전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화가는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대해서는 모르고 있네? 라고 근거를 들어서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평가도 같이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마다 마음에 드는 부분, 이해되는 부분, 해석하는 이유, 평가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한 것과 음, 음, 태양이가 한 것과 그리고 태호가 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친구들 이름도 차근차근 불러볼게요.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는데 태양이는 맞고 태호는 틀렸고 혹은 유찬이가 맞고 뭐 아진이가 틀렸고 이렇진 않겠죠. 그쵸? 네, 각자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모두 존중하면서 내 생각과 같은 거는 이거는 이래서 같구나 라고 비교할 수가 있고요. 다른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유찬이는 또 이렇게 생각했네? 라고 다른 점들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면서 문학 작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주체적인 감상을 했던 내용들을 창의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창의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만든다거나 랩을 쓴다거나 뭐 뉴스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비슷한 다른 시를 쓰시는 걸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거, 뭐 북커버를 만들어 보는 것들, 뭐 짧은 영상을 찍어 보는 것들, 뭐 다양한 모습들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문학 활동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시를 읽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비교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들을 수집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학 활동의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음. 선생님 자꾸 수용 이야기를 해요. 그쵸? 주체적인 수용이다. 주체적인 해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이라는 말을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볼까 해요. 수용은요, 말 그대로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나이 몇 살이에요? 라고 3월달에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선생님 나이 20살이야. 이해가 안 돼? 그럼 외워!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말투가 많이 짓궂어가지고 여러분이 당황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외우고 받아들여라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수영이라고 하면요. 내가 쓰는 거 혹은 작품을 쓴 사람이나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즉 독자, 즉 수용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네, 이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네, 그렇게 수용자 중심을 해야 된다라는 독일의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독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고 그런 개념들을 만들려고 만든 말이에요. 수용. 음, 많이 받아들인다. 그래서요, 결국은 수용이라는 말들이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작용되는 과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느끼는 바가 있거나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옳고 그른 것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 작품을 읽고 누리고 판단 내리는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모든 칼자루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수용,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다면, 음, 쉬운 것들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질문, 아까 충분히 하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질문 지금 바로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천양희 시인 단추를 채우며 라든지 단추 채우면서 혹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또 다른 이런 성찰을 하는 작품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